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독수리 국어의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담당 연구원 최우리라고 합니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프로그램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어, 원장님들께 드릴 수 있는 운영 방안이라거나 그런 혜택 같은 것들을 저희 매니저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저희는 그 에듀클라우드라고 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온라인 콘텐츠 사업부이고요. 저희는 뭐 어학원이라거나, 영유, 그 다음에 외대 HS 어학원, 그 다음에 영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같은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독수리 국어라고 하는 콘텐츠를 함께 원장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과 학원으로 영어나 수학 같은 것들을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원장님들께서도 아마 같은 이유로 이런 사유로 오늘 참석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학원.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우리 학원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영어니까 영어 관련된 콘텐츠를 쓰시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단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거를 뜻을 한국말로 설명을 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난해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독수리 국어로 탄탄히 문해력 학습을 해가며 어휘력을 늘려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학 원장님들께서는 이게 아이들에게 개념과 풀이 공식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거를 내식으로 풀어낸다거나 논술형 문제, 서술형 평가 같은 것들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독수리 국어를 도입을 해주신 뒤부터는 아이들이 장문의 글도 좀 꼼꼼하게 읽고 나만의 풀이 과정을 쓰는 데 조금 더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영어학원 보냈는데 수학학원 보냈는데 독해력, 문해력 훈련까지 한다고 하면 당연히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신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 여러 시사점들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EBS에서 있었던 책맹 인류라고 하는 시리즈의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뒤통수가 보이시죠? 이 친구들의 학년에 맞는 지금 글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글은 너의 학년에 맞는 글이야. 그리고 너가 모르겠는 것들은 한번 지워봐. 라고 했더니 가장 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지웁니다.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지워내면 사실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아이들의 수준이 내가 스스로 되게 낮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도 했고, 이거 우리 학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덜어 많이 했습니다. 이게 비단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나온 아이들만에 해당하는 일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들 학원 내에도 몇몇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독서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독서율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들은 너무 심심찮게 듣고 이제는 놀라질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마다 연간 독서량은 계속 줄고 있지만 인터넷 이용 시간은 증가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기 때문에 뭐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좀 정반대로 공교육의 흐름이라거나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목표 같은 것들을 봤을 때에는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공교육에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98% 이상의 선생님들이 모두 되게 떨어진다. 이게 전과목 학습에 큰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문해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독서 활동 강화라거나 어휘 교육 강화 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만 하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팔 걷어붙이고 교실 내에서라도 활동을 하겠다는 경우들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고등 과정과 중등 과정, 그다음에 초등 과정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대상 학년이 초중고 중에 어느
중점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좀 대부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키포인트는 고교 학점제일 것 같습니다. 25학년도 올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학교 그냥 들락날락하고 출석만 잘하면 졸업을 했다면 지금은 3년간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만 졸업이 인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학점만 단순히 그냥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또 수업도 듣고 시험까지 쳐서 학점을 이수를 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모두 배우는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으로는 이제 내가 직접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한 과목군에 있어서 내 예를 들어 뭐 공학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과를 가고 싶어 대학교를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학과목을 아이가 이수를 했는지가 입시 전형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될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1학년 때 이미 요거를 학습을 하고 있을 때에 2, 3학년 때에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할지가 이미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면 이미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진로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야기가 됩니다. 좀 막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공통입니다. 공통 기본 소양으로 보는 것들이 사회과학의 연구분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는 여기 이제 연보라색, 네모칸 이런 것들은 공통 응시가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다 선택해서 들으라고 해놓고서는 또 수능에서는 공통으로 들어야 한다는 게 이게 좀 모순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과목이든 다 아이들이 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좀 막막한 현실이 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원장님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권, 전라권,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권도 계신데 우리 학교 주변 지역군을 알 수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원장님 지역군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공시 정보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학교의 아이들 분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일산에 있는 한 중학교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2학년 친구들이고요. 영어와 수학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평가 기준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필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1차, 2차 보시면, 1차가 선택형이 있고, 논술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선택형은 객관식이 해당이 될 거고요. 논술형은 서술형 문제가 될 겁니다. 보시면 지금 66점과 34점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서술형이란 뜻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행평가를 보시면 40% 중에서 절반은 논술형 쓰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대화문 쓰기거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을 보면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 일상생활에 관해 짧고 간단한 글을 다양하고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을 활용해서 써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쓸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얼마나 될까요? 막막해 하겠죠, 아이들도. 이럴 때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쓰기까지의 과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 46%인데 그중에서 40%가 모두 논술형입니다. 수학학원에서 왜 독수리 국어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부분에서 조금 캐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미 좀 큰 변화는 저학년 친구들일 것 같은데요. 오늘 초등 전문 학원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 저학년 친구들의 교과서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3, 4학년까지 모두 바뀌었고요. 교과서가 좀 이렇게 원래는 얇았는데 좀 되게 두꺼워졌어요. 글밥도 되게 많아졌고, 아니 되게 커졌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재미없이 이미지가 없는 그런 교과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집중도 못하기 때문에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을 많이 넣었고요. 글자 크기도 많이 커졌고요. 내용 자체도 좀 하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 뭘까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일 것 같은데, 1학년 친구들의 교과서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 68시간이었다가 3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4시간이 어디로 갔냐 하면 한글 해득 시간으로 34시간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네, 엄청 늘었죠. 한글을 1학년, 2학년 때 아직도 못 된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어는 계속 중요하고 국어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었을 텐데요. 교육 자료로 좀 격화가 되는 방안으로 통과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면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슈도 많았지만, 크롬북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미 배포가 된 디지털 기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학습을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디지털 교과 자체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추후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어려우셨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식으로 교과서든 학습이든 아날로그 종이책으로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예전역이 지났고, 그렇다면 디지털 온라인 학습이냐라고 하면 이것 또한 지났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에서 종이로만 학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단순히 기기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수준을 맞춰서 나만의 콘텐츠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는 좀 사교육이 먼저 앞서갔다면, 지금은 공교육에서 먼저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그거에 발맞춰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번 바뀌는 흐름들을 알고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하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독수리 국어 자체가 국어력과 문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교육이 바뀌는 것의 그 근본은 사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읽고 쓰기, 생각하기, 논술적 사고를 하기. 라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변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계속 끌고만 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입시가 바뀌든 상관없이 좀,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하나로 원장님도 도입하시면 모두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독수리 국어에서는 중요한 부분, 교과의 필수 어휘, 그 다음에 80%는 한자 어휘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어휘일수록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수록이 되어 있고요. 학년별로 읽어야 되는 필수 지문, 그리고 비문학 지문 같은 것들로 구성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국어 하나로 아이들의 학습에 필요한 어휘와 독해 지문 같은 것들은 다 통과를 할 수 있다. 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 바로 문해력이 왜, 그럼 이게 단순히 국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체육을 한다고 했을 때, 무용을 하든, 야구를 하든, 수영을 하든 중요한 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처럼, 문해력은 국어를 하든, 과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공부력이라고 하는 끈기, 지구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문해력을 키움으로써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독수리국어의 학습 목표는 정독과 속독 그리고 배경 지식 쌓기인데요. 다양한 지문에 좀 배경 지식을 쌓고 아이들이 정독과 속독하는 훈련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문은 비문학 중심으로 좀 되어 있어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화예술 그리고 문학입니다. 비문학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여기 이제 S3레벨부터 쭉 나머지는 위엔 다 비문학이고요. S1레벨과 2레벨은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문학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학습 흐름을 좀 간단하게 캡처 화면을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 도서관 사이트 들어오셔서 보실 때 거기서 자세하게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휘 학습을 하고요. 이 어휘가 들어가 있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을 읽은 다음에 문제풀이가 제공이 되고요. 문제풀이가 끝나면 자동 추첨이 되면서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살펴보고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를 참고하고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어휘학습입니다. 5가지의 필수 어휘를 익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어휘에 관련된 그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앞서서 봤던 5가지의 필수 어휘가 있고요. 이 어휘가 들어간 지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을 읽는 것도 다 이게 시간을 저희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읽었는지를 결과물로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문제풀이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풀이는 뭐 내용일지 문제, 주제 파악하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글의 앞뒤 내용을 추론해 보는 과정들, 그다음에 이 글에 들어가 있는 어휘의 뜻 같은 것들을 좀 추리해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 좀 뒤에 나올 텐데 어휘 관련된 문제도 뒷부분에서 좀 푸는 걸로 구성을 해두었고요. 전체 시간은 딱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아이를 가르칠 때 이게 이제 뭐 10분 이상이 사실 걸려버리면 학습 자체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등원을 하자마자 또는 하원하기 전에 수업과 수업 사이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 자세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도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과입니다. 학습이 끝나고 나면 채점이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읽기에 걸린 시간이라거나 분당 읽기 속도, 문제풀이에 걸린 시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 이게 누적으로 돼서 데이터도 저희가 출력을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학습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1일부터 31일까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여기 보시면 상단에 네 가지의 범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면서 우리 친구가 안 한 게 있어. 그럼 클릭을 하면 어떻게 왜 안 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 리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이고 네, 이렇게 뜹니다. 각각의 그 아이들의 리포트가 모두 한 달이 채워지면은 발행이 되고요. 평균 수행률, 평균 읽기 속도와 합격률을 추산을 합니다. 이건 이제 한 달 동안 아이가 학습을 했을 때의 그 평균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평균치는 최근 3개월간 어떻게 학습했는지도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꾸준히 곡선이 올라가고 있으면 아, 차근차근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 난이도가 어려운가? 이 친구가 요즘 약간 학습하기가 힘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자료는 모두 프린트하셔서 원장님들께서 학부모님들과 상담하기에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프린트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PDF 파일로 만드셔서 저장해서 어머님들께 이제 카카오톡으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앞부분에서 프로그램 관련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뒷부분부터는 원장님들께 드릴 수 있는 꿀팁을 저희 매니저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앞부분에서 저희 콘텐츠 연구원님께서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정보와 그리고 저희 독수리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지금부터 원장님께서 실제로 독수리 국어를 좀 도입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만 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독수리 국어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독수리 국어를 200% 활용하고 싶으신 원장님들께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활동지가 있는데요. 바로 지문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 문해력 노트 활동지입니다. 온라인 학습이 기반으로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요 오프라인 교재로 문해력 노트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온 오프라인 풍성한 학습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로 왼쪽에서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고 나서 오른쪽에 아이가 실제로 요약을 한 노트 사진인데요. 단락 요약을 하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전체 요약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핵심 단어인지 그리고 내가 이 문단에서 생각하는 핵심 요약 문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요약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논술과 독수리 국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학생들 요즘에 논술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독수리 국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은 본인이 그 책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아웃풋적인 학습이라면 독수리 국어는 글을 읽고 그 속에서 어떤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핵심 맥락을 파악하고 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인풋적인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문해력 프로그램 중에 꼭 독수리 국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꽤 많았었는데요. 화려하고 다양해 보이는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 보여서 도입을 했는데 아이들도 꾸준히 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원장님 입장에서도 막상 도입을 했더니 본 수업을 이끌어가기도 힘든데 여기에 보조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학습 효과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저희 독수리 국어는 국어, 영어, 수학 어떤 과목에서도 본 수업을 해치지 않고 플래너 출제가 가볍게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하루 10분이면 학습이 끝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꾸준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독수리 국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원장님, 저희 독수리 국어 어떤 점이 좋아서 사용해주고 계셔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5가지 답변으로 추려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부모님들의 문해력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 니즈를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독수리 국어 문해력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10분 학습이라서 아이들도 부담이 없고 또 가볍게 출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쉽기 때문에 관리 강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학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제공하다 보니 우리 학원의 홍보 수단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한 추가 수입까지 생겼다라는 답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독수리 국어를 쓰고 있는 학원들을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많은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과목별로 조금 나눠보니까 36%로 영어 학원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32%로 종합보습학원, 그 다음 수학학원, 국어 전문학원, 기타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정진아 원장님께서 1인당 아이들이 각자 컴퓨터가 필요한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에 랩실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게 따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하면은 아이들의 개인 태블릿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휴대폰으로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원장님들마다 약간 조금 성향이 달라서 우리는 휴대폰으로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어차피 다른 프로그램도 휴대폰으로 학습을 하는 게 많아서, 독수리 국어도 휴대폰으로 하는 거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이제, 휴대폰으로 학습하는 거 어머님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셔요. 그런 원장님들께서는 이 독수리 국어를 아예 학원에서 하지 않고,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숙제처럼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집에 있는 PC에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는 원장님께서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해 주시고 리포트 관리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볍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요것도 약간 조금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너무 좋아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직접 내가 학원에 돈을 내고 어쨌든 추가 학습을 하는 건데 이거를 직접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엄마 눈으로 아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했구나. 아 이런 글을 읽고 이런 문제를 푸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부모님께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종이 프린트 후 입력. 종이 프린트 후 입력이 혹시, 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것을 프린트해서 어떤 것을 입력하는 걸까요? 태블릿을 1인당 주기 어려워서요. 맞아요. 이게 학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학습을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태블릿까지 구비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윗부분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서, 에이, 학습을 혹시 아니요. 출력해서, 네네. 태블릿으로 하면 바로 입력이 가능한데, 그게 프린트를 해서 그 문제를 애들한테 종이로 풀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 입력해도 될지, 팀별로.
아, 그 말씀이셨군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네. 태블릿을, 네, 왜냐면 학생 인원당 태블릿을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그걸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문 출력까지는 돼요. 근데 문제 출력까지는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 전체를 다 오프라인 이제 지면으로 출력을 하셔서 아이들이 직접 풀게 하고, 요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100% 온라인 학습이 기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태블릿을 주기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개인 태블릿으로 하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나, 그것도 조금, 별로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맞아요. 학생 모두 전체에게 태블릿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한 세네 대, 요 정도 구비해 놓으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이게 어차피 10분이면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 휴대폰이 너무 작으면 방금 이제, 기본교육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세네 대만 구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크게 엄청 버전이 높은 태블릿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크롬으로만 접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사양의 태블릿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가성비 좋은 태블릿 구비해 놓으셔가지고 아이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10분이면 학습 끝나니까 그렇게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또 계속 추가적으로 올려주시고요. 제가 이 이후에는 좀 금액적인 부분 설명드려야 해가지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수리 국어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원장님들께 이제 혜택을 조금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혜택 안내드리기 전에 사용료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독수리 국어는 많이 쓸수록 낮아지는 인당 사용료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명까지 등록해서 쓸 수 있는 99,0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이 이외에 10명 이상 초과됐을 시에는 거기 보이는 표와 같이 구간별로 저희가 인당 요금을 전체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3명이 썼다. 그러면 23 곱하기 7,700원 해서 그 당월 요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명 쓸 때보다 31명 쓰는 게 인당 사용료가 더 낮고요. 40명보다 41명 쓰는 게 인당 사용료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아, 우리 학원에서 많이 써도 크게 부담이 없겠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가입을 희망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저희가 가입비를 50%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1개월은 무료 사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무료 사용 기간이 적용되나요? 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각 지사장님들께 여쭤보시면은 아마 좋은 혜택으로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해 주시는 원장님들께는 저희가 가입비가 50% 할인을 해가지고 55만 원이에요. 원래는 110만 원인데 55만 원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초도 물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도물품에는 홍보하실 때 도움되는 리플렛 50부와 그리고 아까 오프라인 활동지로 보여드렸던 독서노트 요거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하실 때 이제 도움될 수 있는 기타 이제 독해력 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 독수리 국어만의 차별점이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독해력이 수능 성적을 리드한다 해가지고 대표 문구가 이렇게 딱 있어요. 타이틀이. 근데 요거를 우리 학원만의 문해력 트레이닝 센터처럼 이렇게 대표 문구를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독수리 연세국제어학원이다 하면 연세국제어학원 문해력 향상센터 이런 식으로 바꿔드리고 있으니까요. 요런 것들도 다른 것들과 조금 차별화된 점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 원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조금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과 우리 학원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독수리 국어가 꼭 필수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이제 세미나 종료되고 나면 각 지사장님들께서 원장님께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체험 아이디도 받아보셔서 체험도 해보시고, 그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계속 이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 지사장님들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이제 세미나는 한 1분 뒤에 자동 종료할 예정이니까요.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